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3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 또 언급을 해드리는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미증시는 우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됐고요. 뭐 3월,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 흐레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러면 또 시장이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또 이 캐나다나 멕시코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게 반복이었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이 좀 시장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뭐 언제 하는 거냐, 그냥 아예 짜증나는데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 시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지표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날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됐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되레 미증시보다 좀 강한 흐름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계속 뭐 누누이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올해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차라리 해외보다 국내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들 보면 2월에 소매 판매 지표, 근원 지표 발표가 되고요. 월요일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동결을 가능성이 크고요. 6월에 정도에 이제 인하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이제 주택 착고 건수나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위에서 또 금리를 인상을 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면 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9일과 그리고 18일 양일간은 좀 눈치보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날 월요일날은 이제 GTC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기술 뭐 이런 컨퍼런스인데, 어찌 보면 이제 AI 쪽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GPU 쪽에서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드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해졌죠. 그래서 또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HBM 얘기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얘기 할 거고, 자율주행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양자컴 관련되는 보수적인 시각을 좀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도 어떤 얘기를 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뭐 얘기를 할 것 같고, 여하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일, 18일, 19일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19일날 18일은 뭐 부산 국제 보트쇼, 이건 뭐 조선 쪽 관련된 종목들이 보트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연관 없을 보이고, 대래 19일날 세계 보안 박람회, 이게 또 이제 양자컴과 더불어서 보안 쪽, 비트코인 쪽, 뭐 이런 쪽과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일날 국제 의료기기 또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쪽, 피부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나 뭐 여러가지 의료기기들 뭐 있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R이나 NDR 계속 있습니다. 17일 날은 기아와 S바이오메딕스, 코스맥스가 NDR 있고요. 4분기 리뷰 쪽 관련돼서 퓨릿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스튜디오 드래곤, 19일 날은 SOSO 랩, 그리고 20일 날은 시프트업, 좀 시총이 좀 나름 큰, 그리고 21일 날은 원익 QNC 뭐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잘 버텼습니다. 해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에도 특히나 미증시가 어느 시점이 저점이냐 라고 뭐 얘기를 하기에도 우리 시장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았지만 되레 11일 화요일날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 버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도 다 잘 버텼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뭐 코스피가 그나마 좀 잘 버텼지만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잘 버텼죠. 그래서 그나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섹터 중에 하나는 반도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쪽은 기업은행, 크래프톤, 동국제강 이렇게 있고요. TCK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TCK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TCK는 애프터마켓 시장에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그 이제 웨이퍼 쪽 관련돼서 이 잘 평판하게 이렇게 해주는 장비 쪽에 하나하고, 뭐 여러가지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더불어서 뭐 태양전지 LED 쪽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 인고슬로 여러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품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다. 그래서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가지 뭐 이 식각이라든지 그리고 증착 관련된 뭐 공정들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웨이퍼 쪽에 대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그 부품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별로 왜 안 좋았냐, 21년 고점 찍고 나서요 계속 뭐 하락기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그 비포 마켓 시장에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포가 뭐냐면,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반도체 기업과 그리고 이 장비 업체 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 필요한 소재나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포 시장이 줄어들면서, 왜 이게 비포 시장이 줄어드냐,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정을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하고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직납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 업체 말고 그 이제 직접 직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 애프터마켓에 있는 업체들은 KNJ 그리고 뭐 월덱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포 시장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애프터마켓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좀 찍혀진 것 같다, 하방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침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 뭐 늘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하방 경직 단도리를 했고, 그런 점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200원인데 92,2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95,3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99,800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9,800원 10만원 정도 선까지는 특별한 뭐 물량 자체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올라가면 단숨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